이 학생은 잘 모르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술활동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는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어떤 특정 글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매우 힘들고 또 너무 주관적이고 위험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글의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글이 이 자체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맥락 안에서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는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기준에서 어떤 글을 지향해야 하는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봐 드리려고 하거든요. 범주를 넓혀서 사실 저는 뭐 글과 이미지가 본질적으로는 속성이 같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또 감상도 해야 되고, 이 안목 자체를 전체적으로 좀 넓혀 볼게요. 지금 이 두 이미지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독립기념관에 있는 조형물이에요. 그 옆에 있는 작품은 로댕 작품이고요. 칼레 시민들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대조적이죠. 영웅을 표현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고, 저 작품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인가, 저 인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감하고 혹은 저 감정적 공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두 개를 딱 같이 놓고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나름 해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 작품은 이상화된 인물, 그리고 매끄러운 선, 강인한 육체, 독립투사는 영웅이지, 영웅은 강인해야 돼 라는 이 도식적 통념 안에서 영웅이라는 관념 속에 독립투사를 가두어 두고 있지 않는가. 왜냐면 독립투사도 절망적일 때도 있고 공포스러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이 굉장히 복합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에 대한 깊은 감정을 공감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죠. 그냥 영웅이라는 어떤 도식화된 관념을 만들어 놓고 아주 강인하게 묘사되어 있는 정도로 이제 국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독립투사의 인간적 고뇌, 좌절, 희망 등을 충분히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반면에 지금 이 로댕의 작품은 인물들의 표정, 그리고 몸짓, 그리고 그런 것들이 슬픔, 절망, 고뇌, 좌절, 두려움, 이 복합적 감정들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저 질감 또한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서 구체화된 느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실적 묘사뿐만 아니라 내면의 갈등과 저 인간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저는 지금 작품을 감상하려고 이 두 작품을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되는가에 대한 직관적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제 오른쪽이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글로 구체화해 나가는가, 이 전체 과정을 한번 봤을 때 되게 많이들 발생하는 하나의 유형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첫 번째 글과 두 번째 글은 전과 후입니다. 전에 쓴 글이고 개선된 글이에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각 언어를 활용한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같은 반의 여러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언어폭력, 특히 외모나 성격에 기반한 고정관념이 문제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폭력의 이미지를 담은 컬러링 도안을 만들었다. 여러 학생들과 함께 이 도안을 채색하며 다양한 색상과 언어폭력에 반대하는 문구를 추가해 그림을 완성했다. 자, 이게 전형적인 흐름인데, 그냥 언어폭력이라는 어떤 하나의 개념 혹은 담론, 이제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고 글을 써야 되니까, 갑자기 쓸 게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글의 소재로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폭력은 결국 고정관념 때문이구나,
또 추상적인 층위에서 한 바퀴째 돈 거죠.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 고정관념 때문이구나. 아,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다. 이제 이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어폭력에 대해서 이제 관념은 있지만 관념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 자기가 느끼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화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죠. 언어폭력에 대해서 이 학생은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고정관념 때문이야, 그리자 라고 이제 가버리니까 뭘 그렸는지가 없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활동 전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언어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확인했다고 하지만 사실 믿기가 좀 어려워요. 이미지를 통해 언어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학교 내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도안 채색 후 학생들은 그림을 교실 벽에 전시하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 상황은 이런 관념적 소재를 끌어들이고 글을 가공하는 수준입니다. 이 상태로 첨삭받아봤자 그냥 단어 멋있는 걸로 바꾸는 것이지 실제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자꾸 이걸 가지고 글을 잘 쓰면 어떻게 할까라고 그 질문 자체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꾼 다음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개선됐다는 건 충분히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학교 생활 중 언어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폭력의 상처를 주제로 한 설치미술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 설치 작품은 언어폭력 피해자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벽에 큰 캔버스를 설치하고 찢어진 종이에 비속어를 적어 붙였습니다. 종이는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있어 겹겹이 쌓인 상처를 나타내고 그 위에 비속어를 덧붙여 언어폭력의 강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작품을 통해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체감하며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설치미술 작품은 교내 언어폭력 반대 캠페인의 중심에 놓여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캠페인 중에는 학생들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적어 캔버스에 추가하는 활동도 진행되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 작품을 통해 언어폭력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깨달았고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썼다 못 썼다고 보지 말고 그러니까 밑에 거는 구체화된 이 학생이 체감한, 느낀 본인만의 생각이 시각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위에는 언어폭력, 고정관념, 그림이라는 다소 추상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이 두 가지는 당연히 밑에 글을 읽었을 때 훨씬 더 생생하고 이미지가 그려지고 공감이 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게 좋은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기보다 어떤 글이 더 기억에 오래 남을까? 어떤 글이 조금 더 생생하게 와닿을까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더 생생하고 더 공감이 될 수 있는 글을 쓰는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글들 속에서 본인의 글이 더 읽히고 더 상대방에게 와닿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거예요. 요약하자면 좋은 글, 생동감 있는 글을 쓰려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거 개념을 부풀리려 하지 마라. 자꾸 개념을 가지고 다른 단어 막 바꿔 쓰면서 개념을 부풀려서 가공하려 하지 마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이 한 경험 안에서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미술 활동을. 그 미술 활동을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미술활동 보고서 쓰실 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수정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